자, 이번에는 PLC에서 이제 비교하는 명령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한다는 얘기는 둘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 혹은 세 개. 즉, A와 B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혹은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같다 하고 작다 이렇게 두 개만 해놨는데 이거 두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 비교 명령에 우선 첫 번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S1과 S2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그 명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이제 명령이 들어가고 S1과 S2가 같냐, 다르냐, 혹은 작으냐, S1이 S2보다 작으냐, 작거나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참이면은 이제 온, 아니면은 이제 거짓 이게 쭉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때 사용되는 S1과 S2는 이제 사인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인드 연산이라는 말은 부호가 있는 연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S1과 S2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 있겠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음수와 양수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음수와 양수를 구분해서 즉 음수 마이너스 1하고 양수 플러스 5하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인드 연산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사인드와 언사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조금 그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이진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별도로 한번 이제 다루긴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은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비트 8개짜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4개, 4개 쭉 되어 있으면은 이를테면 가장 작은 경우는 공이 8개 들어있는 경우겠죠. 이진수. 이게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증가되면 7개 앞에 있는 7개 0 나머지 1 이렇게 1이 되죠. 그 다음에 1이 증가되면 1 공이 될 거고 여기서 또 1이 증가되면 이제 하나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또 좀 해보죠. 자, 얘를 자, 얘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면 1이고 이거 0이죠. 0이고 1이고 1, 0이면은 2고 1, 1이면은 3이고 그러면 1, 0, 0이면 4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진수, 여기가 십진수. 자, 그러면 질문. 퀘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1은. 자, 십진수는 마이너스 1을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1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진수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을 표현을 할까? 아니, 정확하게 이진수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 이거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앞에다가 여기 이제 빼기 표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써주면 되는데 컴퓨터에게 얘를 보여주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가르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컴퓨터는 그래서 2의 보수라는 걸 써요. 이게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이 있죠. 1. 요 이진수로 되어 있는 1. 이진수로 되어 있는 1은 00000001 앞이 다 이렇게 0으로 쭉 채워져 있다가 맨 끝에 1이 되어 있는 거. 요게 1인데 마이너스 1은 자,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0이 돼야 되죠. 즉 이걸 가지고 0000 0001에다가 어떤 걸 더해줬을 때 0이 되는 수,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봤더니 컴퓨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비트 8개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개 비트. 이게 실제 연산에 들어가면 비트를 8개를 쓰지 않고 16개, 32개, 64개 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8개 비트를 쓰는 아주 작은 간단한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해 줬을 때 0이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쭉 가다 보면 얘가 1111 1110. 자, 그다음에 여기서 1이 더해주면 여기서 1을 더해주면 1111 1111이 되죠. 자, 여기서 1을 더해주면 그다음에 1이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게 다 0이 되고 앞에 1이 이렇게 넘어가죠. 1000 0000, 즉 0이 8개, 그 앞에 1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큼 더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8개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9개를 잘라서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1 큰 수기는 한데 컴퓨터가 만약에 8개만 다루는 컴퓨터다. 8개 비트만 다룬다. 그러면 앞에 떨어져 나간 하나는 뭐가 되냐? 그럼 얘는 버리는 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즉 1111 1111에서 1을 더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 이거예요. 즉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0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수는 1이 8개 들어있는 수. 요게 1이랑 더해주면 0이 돼요. 즉 이진수에서의 마이너스 1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진수에서 마이너스 1의 개념은 1111 1111. 이게 이제 특히 이진수 중에서 8비트를 쓰는 수 체계에서 16비트를 쓰는 수 체계면은 요게 16개가 다 1이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가장 간단한 8비트 쓰는 걸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을 표시할 때 이진수에서는 이렇게 써줍니다. 정확하게는 이진수가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게 보통은 부호를 의미를 해요. 맨 앞에 1이 들어있으면 얘는 음수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2의 보수로 이제 의미를 해요. 보수라고도 많이 표시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은 0이 되는 그 수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줬더니 특징이 맨 앞에 1이 들어오더라. 즉 거꾸로 얘기하면 맨 앞에 0이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양수라는 걸 의미를 해요. 맨 앞에 1이 들어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음수. 즉 양수와 음수는 맨 첫 번째 비트를 봤을 때 얘가 0이면은 양수, 1이면은 음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양수와 음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가르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굳이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자연수만 가지는 어떤 수집합들 그런 거 있겠죠. 이를테면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의 개수가 나오는 수 1의 개수가 나오는 수는 몇 번일까? 6번 던졌으니까 1의 개수는 0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요 중에 있겠죠. 무조건 여기 중에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1번 나온다거나 마이너스 10번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죠. 주사위를 던질 때. 즉 가장 작은 수가 0이거나 혹은 자연수거나 이럴 때 0 이상의 자연수, 0 이상의 정수들만 사용하게 되는 것을 unsigned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unsigned는 0부터 시작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즉 8개 비트를 쓴다고 했을 때
요 8개 비트를 쓴다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맨 앞자리를 0이냐 1이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얘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게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사인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은 2 빼기 3 같은 이런 연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2 빼기 3 같은 연산을 하면은 요 결과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런 연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사인드, 부호가 있는 것들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빼기 연산은 언사인드 같은 경우는 빼기 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언사인드로 두는데 일반적으로는 빼기 연산이 있으니까 사인드 연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트 타입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인, 즉 부호가 포함되는 연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프로그래밍 관련된 책들 앞부분 보시면은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사인드 연산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음수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고 2가 이거면 자 왼쪽 게 큰가요? 오른쪽 게 큰가요? 그냥 봤을 때 둘 다 이진수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랬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자 얘는 그냥 2고 이게 지금 1이 많으니까 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사인드냐 언사인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인드면 맨 앞에 있는 1을 보고 얘가 음수니까 오른쪽 게 더 크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언사인드면 가장 작은 수는 0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수는 1이 이렇게 8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수예요. 그래서 언사인드면은 이렇게 안 되죠. 요런 차이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는 사인드 연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2,768이 되는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요게 지금 8개고요. 16개. 16개를 사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2,768이 되는 거고 가장 큰 수는 앞에 0이 되고 111, 1111, 1111, 1111 얘가 가장 큰 수인 32,764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6비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워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장 작은 수 마이너스 32,768 플러스 32,767 한가운데 0이 있어요. 0이 있으니까 얘가 하나가 작죠. 767, 768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 한번 조금 더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 모양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는 보통 A 요 2개를 써줘요. 2개를 써서 A와 B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PLC는 프로그램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좀 가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줘요. A와 B는 같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사용하는 LS 산전의 PLC에서는 이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비교 명령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S1, S2 이렇게 해서 S1과 S2가 같다라는 이제 명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같다. 얘는 뒤에 나오는 S1이 S2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S1이 S2보다 작다.
얘는 S1이 S2보다 작거나 크다. 작거나 크다. 무슨 말이죠?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요거 같다의 반대인 거죠. 얘는 S1이 S2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얘는 S1이 S2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자,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거죠. 숙제를 했었던 거 스위치를 눌렀을 때 1초 간격으로 램프가 전멸하는 코드를 한번 짜봤는데 똑같이 이제 비교를 사용해서 얘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비교를 사용해서 스위치 1을 누르면은 1초 간격으로 램프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1초 동안 뭐 켜졌다 꺼졌다 할 수도 있고 꺼졌다 켜졌다 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있는 걸 좀 보면서 얼마든지 수정해 보시면 되죠. 자, 누르는 순간에 바로 켜지게 할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1초 후에 켜지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스위치 2를 누르면은 바로 꺼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 보시면은 이제 P0 스위치 누르면은 시작이 되는 거고 M0 여기는 이제 일종의 메모리 기능을 한다고 했죠. 메모리 기능을 해서 자기 유지가 계속되게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왔으면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T1 타이머 1을 작동을 시키는데 2초 후에 작동을 시키는 거죠. 2초 후에 작동을 시키는데 얘는 계속 이제 타이머 1에 있는 값은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건데 자, 비교하는 거예요. 10하고 타이머 1을 비교하는데 10이 왼쪽에 가는 거죠. 10이 타이머 1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면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서 여기 P40번에 전기가 흘러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1이 10보다 크면 이제 불이 켜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아니면 여기 잘 보시면 밑에 타이머 1이 20이면 타이머 1을 리셋해 주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타이머 1이 0, 1, 2, 3, 4, 5, 6, 7, 8, 9, 10 되고 그 다음에 11이 되면 1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타이머 1이 10보다 커지는 이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10에서 11에서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 되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타이머 1이 20하고 같다라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때 타이머 1에 리셋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즉 2초가 되면 타이머 1이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요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다가 뭐 작거나 같다, 뭐 같다, 뭐 다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어서 한번 간단하게 제 코드를 한번 짜보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EX 20번 이제 비교니까 이퀄이라고 쓸까요? EX 20번 이퀄 해서 제목 넣어주시고 작성자 작성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자리에다가도 설명문을 해서 제목 넣어주시고 자기 이름하고 학번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IO 파라미터에서 모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R30S 선택해 주시고, 자, 이제 기본 세팅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비교 한번 해보죠. P1 스위치 누르면 여기다가 P0죠. P0, P0, 아이고, P0인데 변수를 자, 이렇게 이제 얘를 누르고 P4로 P1, 자, 포트 1번을 직렬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를 M0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M0로 온 것을 그대로 자기 유지를 위해서 위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M0로 들어왔으니까 M0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이제 타이머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2초짜리 타이머 연결시켜 주면 되죠. 그래서 타이머 T ON 해주고 타이머 1에다가 20을 넣어서 2초짜리 타이머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 구문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비교 이제 작으면 이렇게 요거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비교 관련된 것은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비교라고 있어요. 분류에 비교 있고 여기 보면은 비교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같다라는 걸 사용을 했으니까 요거 사용한 거죠. 요거 사용을 한 거고, 같다가 아니라 작다를 쓴 거죠. 작다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S1, S2를 각각 첫 번째 거는 10, 두 번째 거는 타이머 1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자, 10이 왼쪽으로, 타이머 1이 오른쪽으로, 타이머 1이 10보다 크면 혹은 10이 타이머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작다, 10이 작다, 타이머 1보다 10이 타이머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주냐 그러면 이제 불을 켜주면 되겠죠. F9에서 여기다가 P40, 40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를 켜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F10에서 요번에는 이제 같다 표시해 주시고 타이머 1하고 20하고 쭉 증가된 게 타이머 1이 20이 되면 그러면은 타이머 1을 리셋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R 리셋 코일 넣어주시고 T1,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끝났으니까 F10에서 end 종료 명령까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한번 천천히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켜졌다 꺼졌다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리셋이. 자, 한번 시뮬레이터 시작 눌러주시고 자, 잘 됐죠? 그리고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눌러주시고 이제 P0 눌러주시면 P0 눌러주면 아이고 얘가 지금 꺼져 있죠. 이거를 제가 실수했네요. 다 끄고 다시 해도 되는데 지금 미리 조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 여기 온라인 보시면은 런중 수전 런중 즉 PLC를 운행하는 중에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할 수 있어요.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지금 멈출 수 없다. 이제 뭔가 지금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얘를 멈추면은 큰일이 난다. 그러면 얘를 멈추지를 않고 그냥 이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가능한 한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정지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정지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말 정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를테면 뭐 이제 열차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다리 위에서 얘를 갖다가 강제로 이제 PLC를 그 상태에서 뭐 리셋 시킨다거나 꺼버린다거나 이러면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뭐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 갑자기 PLC를 꺼버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얘가 계속 작동하는 중간에 일정한 코드를 좀 변경시킬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런 중 수정 시작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P1을 제가 이걸 잘못했죠. F4로 이렇게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줬죠. 자,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된 걸 써줘야 돼요. 다시 온라인에서 수정 시작했고 이제 수정 쓰기 우리가 고친 부분을 PLC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야. 자, 됐죠. 그러면은 얘가 PLC가 작동하는 중간에 코드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수정 쓰기 다 됐으면은 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종료, 수정 종료죠. 런 중 수정 종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PLC가 작동하는 중간에 코드를 일정 부분을 우리가 좀 고친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0 눌러 보시면은 어떤가요? 계속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M0 신호가 들어오면은 타이머를 20인데 타이머 1에 해당되는 값이 10이 타이머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불이 켜지는 거고 자 그리고 타이머 1이 20하고 같으면 타이머 1을 리셋 시켜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0초부터 10초까지는 이제 불이 꺼지는 거고 10초부터 20초까지는 불이 켜지는 거고 그리고 다시 20초가 되면은 리셋되면서 타이머 1이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이머 카운터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1초 간격으로 LED 전멸하는 거를 해봤다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해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일정 간격으로 이제 전멸하는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가능하니까 이걸 사용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죠? 잘 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하셨으면 자 됐고요. 이 뒤쪽 부분은 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실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사망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여기 작다 해서 S1과 S2 두 개 넣어주면 S1이 S2보다 작다 이거였죠. 자, 이번에는 S1과 S2와 S3까지 세 개를 넣어서 S1이 S2보다 작고 S2가 S3보다 작고 요게 다 만족하게 해주는 게 사망 비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항이 3개예요. 앞에 들어가는 연산자의 모습도 약간 달라집니다. 약간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같다 뒤에 3이 붙어요. 작거나 같다 뒤에 혹은 작다, 뭐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다 뒤에 3이 붙어서 3이 붙어 있는 연산자들은 사망 연산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3개가 들어와서 3개가 모두 다 같을 때 S1, S2, S3가 이 관계를 만족할 때 이 관계 3개가 다 다를 때 얘는 S1, S2가 다르고 S2, S3가 다르다. 2개만이 아니라
S1과 S3도 달라야 됩니다. 세 개가 다 달라야 돼요. 즉 10, 20, 10 이래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 20 서로 다르죠. 20, 10 다르죠. 근데 10, 10 같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셋 다 얘는 10, 얘는 12, 얘는 1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세 개가 다 다르니까 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망을 비교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카운터 값이 1 이상, 3 이하일 때는 램프 1을 출력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4일 때는 1에서 1, 2, 3까지는 램프 1 출력, 4일 때는 램프 2를 출력해주고, 0일 때는 램프 1, 램프 2 둘 다 꺼주고,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망 비교를 사용해서 해볼 수 있겠죠. 사망 비교를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굳이 비교 연산자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비교 연산자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혹은 이제 가시성이 좋게, 즉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좋게 이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짜본 건데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위치 누르면은 타이머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1하고 카운터 1하고 3하고를 세 개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요게 맞는지. 카운터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게 만족하면은 40번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가 4하면은 41번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즉 요게 맞으면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틀리면은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 1이 4면은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 41번에, 이게 4가 아니라면 이게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리고 상당히 좀 가독성이 좋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터가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5가 되면 얘가 이제 접점이 붙는 거죠. 그러면은 카운터를 리셋해 주는 거죠. 다시 0부터 가게 이렇게 쭉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